자, 우리 성구 선생님 거 17번부터 20번까지 네모나고 나온 진도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17번 문제 바로 진행하자. 17번. 자, 얘는 이제 소유인데 럭셔리는 고급품이 되겠죠. 혹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사치품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고급 물품이나 사치 물품을 소유한다는 것은 당연히 신호를 보내겠죠. 아, 얘는 부자구나, 그지? 당연히 브랜드 옷을 입고 좋은 숯을 입고 털 옷을 입는다는 것. 자, 고급 물품, 사치품을 소유한다는 것은 부라는 신호를 보내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칙은 값싼 거죠. 여기서는 의역을 그냥 평범한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 값싸 보이거나 그냥 평범해 보이기를 더 좋아하고 선호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오히려 뭐다? 부자들이다. 되겠죠, 그렇죠? 더 플러스 형용사 부자들 되겠죠, 부자들, 그렇지? 자, 다시 볼게요. 자, 비싼 물건 소유하는 것 부를 의미하죠. 그런데 평범하게 보이고 값싸 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부자들이라는 뜻인 거죠. 자, 이해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용어가 등장해요. 자, 17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용어가 count, signaling-인데, 자, 역신호 보내기예요. 자, 요거 조심할게요. 자, go out of your way to 부동사. 자, 이 단어는 일부러 애쓰다 뜻이겠죠. 자, 이 말은 뭐죠? 일부러 애를 써서 뭔가를 하자는 뜻인 건데,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일부러 애를 쓸 거다. 보여주려고. 자, 근데 여기 또 표현이 또 나와요. 또, 여기 애를 쓰는 거죠. 일부러. 자, 굳이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일부러 애를 쓰다. 조금 어렵죠, 그렇죠? 요거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볼게.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비싼 옷을 입는다는 것은 부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뭡니까? 과시하는 거예요. 뭘 과시한다? 부와 지위를 가리키겠죠. 그제? 그러면 내가 부자예요. 그러면 혹은 지위가 높아요. 그럼 부와 지위를 애서 과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애를 써요. 이때 애를 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죠. 값싼 옷, 평범한 옷을 갖다가 입는다 라는 거죠.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애를 쓰는 거죠. 모양새가. 그래서 얘는 애를 쓴다는 것은 과시하다 뜻인 거고, 여기서 애를 쓴다는 것은 값싸 보이거나 싸 보인다라고 노력하고 애쓴다는 뜻이죠. 자, 다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신호로 보낸다는 것은 내가 과시하고 부와 지위를 과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어떻게 해요? 평범하고 값싸 보이는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역신호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이해 잘하셔야 이 부분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역신호를 보낸다라는 것은, 잘 볼게요.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문제냐면 이제 자, 명예와 관련된 문제가 거의 돼요. 그러면 실리콘밸리에서는 거의 명예 문제예요. 자, 어떤 게요? 첫 번째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값비싼 옷과 정장을 입지 않는 것. 얘가 바로 뭐가 된다? 명예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 다음, 그래서 뭡니까? 값비싼 옷과 정장을 입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뭘 입어요? 청바지랑 트레이너에서 운동복을 입는 거죠. 그지? 그게 바로 뭐다? 명예와 관련된 문제가 되었다. 되겠죠? 자, 여기서 it은 역신호보다는 좀 수정을 할게요. 가주로 쓰죠. 그지? 가주고 얘가 뭘로 보인다? 진주어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고칠게요. 소리요. 이거는 가주어, 진주. 그래서 값비싼 옷을 입지 않고 청바지랑 운동복을 입는 것이 실리콘밸리에서는 거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가 됐다. 할 수 있는 거죠. 괜찮죠? 자, 위치 볼게요. 자, 얘는 선행사죠, 그렇죠? 오케이. 얘가 앞에 있는 선행사 써야 돼. 여기서는 선행사라기보다는 이제 위치가 그냥 하나의 부분이죠. 부분 그지? 문장의 일부예요. 자, 그래서 단수 취급하죠. S 붙였어요, 그렇죠?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신호를 보냅니다. 너는 더 관심 있어. 어떤 지위보다는 기술에. 이때 기술은 어떤 거죠? 실리콘밸리에서의 원래의 본분이 뭐죠? 기술에 관심 있는 거죠.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부를 얻었죠. 지위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와 지위보다는 원래 본인들이 하고 있는 본분들이 있죠. 그래서 원래 자기가 해야 할 본분에 흥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해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신호라는 것은 부와 지위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래 하고 있는 일, 본분, 기술에 관심이 있음을 갖다가 보여주는 신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영향을 받았죠. 자, 우리가 사회 미디어 회사 임원이죠. 이 사람은 유명한 뭘 입었다? 후디랑 그냥 캐주얼 옷이었고 의복이죠. 옷이. 자, 이 사람 누군지 알겠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크 주커버그. 자, 마크 주커버그가 후디하고 그냥 경상복을 입고 나서 이렇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모습이 비쳤죠, 그렇죠? 아주 유명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버드 비즈니스 대학에서 한 교수이죠. 우리 진호라는 사람은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자, 볼게요. 역신호를 보내는 거죠. 주어가 되겠죠. 그럼 역신호를 보내는데 어떻게 읽어요? 자, 이 단어 봅니다. 이 단어. 우리가 티피컬은 전형적인 뜻인 거죠. 그럼 여기서 전형적인 것은 이 마크 주커버그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럼 부자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죠? 사치품을 입어야 되겠죠. 이게 전형적인 거죠. 그런데 이 부자가 뭘 입죠? 그냥 평범한 옷을 입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것을 벗어났으니까 우리 뭐라 합니까? 비전형적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왔다? 전형적인 뜻이 아니라 비전형적인 옷을 입음으로써 되겠죠. 이때는 뭐다? 평범한 옷을 입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뭘로 이어진다? 더 높은 뭔가 존중이나 존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상황에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다? 알맞은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존중으로 이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인데 솔직히 평범한 옷을 입고 오면 욕먹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알맞은 상황도 여기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 역신호를 보낼 때는 상황에 맞게 보내야 더 큰 전종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예를 한번 볼게요. 한 연구에서요. 자, 얘가 이제 목적 뭐예요? ask는 목적어로 뭐죠? 초동사를 취한다, 그죠? 자, 그러면 그녀가 요구를 했습니다. 자, 누구냐면들 한 샵의 점원이 되겠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하이엔드는 고급이죠. 고급 디자이너 매장입니다.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샵 점원에게 요구했죠. 평가를 좀 해주세요. 두 명의 고객을. 한 명은 뭡니까? 체육복을 입고 있고요. 그 나머지 한 사람은 드레스와 모피를 입고 있는 거죠. 여기 충분히 이해되죠? 그죠? 오케이. 이거는. 자, 그 점원은, 자,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요거 알고 갈게요. be likely to 분사. 자, 뭐뭐 할 것 같다는 뜻이죠. 이렇게. 어디 보이죠? 이거 다 붙여볼게요. 뭐가 나오죠? be likely to 분사.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 to 분사를 쓰자. 자, 여기서 뭡니까? 요걸 괄호를 치게 되면 be likely to 분사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점원들은 운동복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that을 집어넣을게요. 네, 집어넣을게요. 그럼 that을 집어넣어야 얘가 뭐가 된다?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점원들은 일반적인 대중들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 운동복을 입고 있는 고객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소비할 것 같다.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얘가 조동사니까 동사 1이 나타나요. 이렇게 동사 1이에요. 그럼 and니까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죠? 동사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would가 생략됐으니까 당연히 얘도 뭘 써야 돼요? 동사 원형을 쓰셔야 돼. 그럼 이 자리에 is 쓰면 왜 안 돼요? 안 되겠죠? 문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치? 자, 그럼 운동복을 입고 있는 쇼핑백이 돈도 더 많이 쓰고 이런 지위에 있을 것 같다. 가장 비싼 옷들을 살 위치에 있는 듯하다. 어디에요? 그 부티크에 있어요. 그죠? 부티크는 뭡니까? 아까 말했죠? 고급 디자이너 매장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자, 괜찮죠? 그렇죠? 내용이 충분히. 입니다. 자, 이 점원들은 경험에서부터 알게 된 거죠. 부자들은 역신호를 갖다가 어떻게 보내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자, 되겠죠? 일단 하고 그러지. 명사, 조동사. 괜찮나요? 그렇죠? 그들은 경험으로부터 부자들은 역신호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경험으로 익혀요. 자, 주제가 뭐죠? 여기 나오죠, 그렇죠? 자, 주제와 요지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이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괜찮겠죠? 자, 이번에는 18번 갈게요. 18번. 자, 18번 가자. athlete. 그렇죠? 자, 운동이죠. 그죠? 운동 선수입니다. 자, 운동이나 운동 선수들은 자, 동사 문제예요. 자, 운동 선수들은 정말 요구합니다. 더 많은 단백질. 그리고 모든 영양소도 더 많이 요구합니다.
뭐보다는요? 당연하죠.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단어는 자, 앉아서 생활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먼저 거의 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움직임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운동선수는 움직임이 많으니까 움직임이 많은 사람들은 움직임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단백질과 모든 영양소를 요구한다. 당연하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런데 잘 봅니다. 이런 증거는 없어요. 동격이죠. 동격이 되셔야 접수사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더 높은 퍼센테이지의 단백질을 요구하거나 필요로 한다는 증거는 없다. 자, 뭐와 비교해서요? 자, 매크로 누트리언은 뭐냐? 다량 영양소인데 우리가 말하는 다량 영양소는 많이 들어봤어요. 자, 얘네는 뭘 가르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런 주요 영양소를 우리는 뭡니까? 매크로 뉴트리언트죠. 다량 영양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렇게.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좀 더 체적으로 운동하기 위해서 그들의 음식과 식단에 다른 다양 영양소, 즉 탄수화물과 지방에 비해서 더 높은 비율의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는 증거는 없어요. 잘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 말은 뭔 뜻이야? 평소에 탄수화물 30%, 지방 30%, 그 다음에 단백질 30%, 기타 10%라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운동을 합니다. 나 운동하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여기서 단백질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여야 되는 증거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단백질을 갖다 더 높여줘야 되는 그런 증거는 없다는 뜻인 거죠. 자, 이거 이해되죠? 그죠? 평소에 이렇게 먹을 때 운동하니까 더 많은 단백질과 더 많은 영양소 필요하니까 나는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단백질의 비율을 더 높이는 것이 좋다. 요건 아니라 뜻인 거죠. 자, 밑에 가볼게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자, 봅니다. 얘가 나와요. 얘는 10%의 단백질을 갖고 있는 식단이 있어요. 이 식단은요, 대부분의 사람, 운동선수가 아닌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평균적인 성인 여성입니다. 자, 2000칼로리를 먹는다면 10%는 약 200칼로리가 되겠죠. 그러면 단백질로부터 단백질 200칼로리를 얻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에는 평균적인 여성 성인이긴 한데 운동선수입니다. 자, 얘는 조금 더 많이 먹나 봐요. 자, 하루에 3000칼로리를 먹는다면 그러면 10%는 모자른들 단백질이 300칼로리가 되니까 그것은 50%가 증가하는 거죠. 그제? 단백질에 있었어요. 요거는 얻어진 거죠. 자, 그런데 얘는 이렇게 잘 볼게요. 200에서 300칼로리로 늘었는데 얘는 뭡니까? 단순하게 더 먹어서 그래. 똑같은 음식을 더 먹어서 그렇다 뜻인 거죠. 그럼 결국 이만 합니까? 단백질의 비율은 10% 똑같아요. 평범한 사람이든
운동선수. 그치? 예를 들어 평범한 일반인은 10%, 운동선수도 10%. 퍼센테이지는 똑같아요. 굳이 얘를 갖다가 20% 늘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단백질 양을 갖다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더 많이 먹으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칼로리가 이렇게 늘어가죠. 그러면 얘도 10%, 얘도 10%. 단지 단백질은 100칼로리 늘었어. 왜 늘은 거죠? 단백질 양만 더 늘린 게 아니라 평소에 먹는 똑같은 음식을 더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운동할 때 단백질을 갖다가 다른 요소에 비해서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 지방에 비해서 단백질 양을 급격하게 늘린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뜻인 거죠.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그냥 평소에 하던 듯이 똑같이 다량 영양소를 갖다가 섭취하는데 양만 더 늘리면 충분히 단백질 양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게 될 때 그러면 그 음식, 평소에 먹는 음식이에요. 음식의 구성이 되겠죠. 이 구성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런 음식을 소비한다. 어떤 거죠? 단백질인데 더 높은 밀도를 갖고 있는 단백질. 즉 단백질의 양이 아주 농축되어서 더 많은 양을 갖고 있는 단백질이 더 많이 있는 음식이죠. 이렇게 소비할 필요가 없다 친구고, 그다음 굳이 단백질 가루 따위를 먹을 필요조차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운동할 때 특히 헬스장에서 뭡니까? 단백질 가루 엄청 먹잖아요, 그렇죠? 굳이 우리 저자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럼 단지 뭐 하면 돼요? 똑같은 음식 더 먹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운동 활동이죠. 이러면 증가했어요. 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운동 활동은 당연히 복합 자극시키겠죠. 여러분들 드라이브는 욕구인데 이때는 한국어로 뭡니까? 그죠? 우리가 뭐 음식에 대한 욕구를 갖다가 자극시키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반응으로 뭐 하면 돼요? 더 많은 단백질을 소비하면 돼요. 뭐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영양소까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똑같은 음식 양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단백질 양도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영양분들 탄수화물이나 지방도 동시에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뜻인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더 먹는 게 단백질도 늘리고 다른 종류의 영양분도 늘리는 거다. 얘를 갖다가 냅두고 단백질만 많이 늘리는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워낙 효과가 있고 작동을 잘한다. 이거 뭐죠? 신체 활동은 여러분 보세요. 아마 해보세요. 그죠? 신체 활동은 아마 요구할 거다. 더 많은 모든 영양소를 뭐뿐만 아니라 단백질뿐만 아니라 이거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요지를 보게 되면 무슨 뜻이거든요? 단백질 보충제를 따로 넣을 필요가 없어요. 평소에 먹는 음식을 더 많이 먹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단백질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자, 이거 충분히 되죠, 그렇죠?